대기업도 그렇고 대기업 따라서 중소기업도 작년에 해외 투자가 6조가 넘었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 후보처럼 강성기종 노조한테 얹혀서 정치를 하면서 그 편을 드니까 그 폐악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두 번째, 공공일자리를 내 그리스 예를 들어볼게요. 그리스는 좌파 강성 노조가 강해가지고 제조업이 없어요. 제조업이 없고 전부 공무원 일자리만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해도 될 일을 네 사람이 해요. 그럼 이 네 사람이 이래 해가지고 임금을 세금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스가 망한 거는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공공일자리. 공무원은 그만두면 95% 연금을 줘요. 지금 그리스는 실질적으로 보면 100세 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죽어도 사망신고를 안 해요. 연금이 안 나오니까.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공공일자리를 그 국민들 세금을 나눠 먹게 하자. 그거는 옳지 않은 처사죠. 예. 북특수 11군단을 제압할 수 있는 해병특전사령부를 나는 창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정책을 추구를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그 눈치 보면서 구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뭐 깡패도 아니고 맨날 그 상남이나 하고 내가 대통령 되면 그 제압하겠습니다. 예. 김정은이 제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국회 제출한 게 이게 동성애 사실상 허용법이거든요. 문 후보 그 진영에서 민주당에서 제출한 차별 뭐 금지법인가 그게 하나 있는 게 차별 금지하고 합법화하고 구분을 못 합니까? 아니 합법화가 아니고 분명히 동성애는 그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네, 저는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냐 찬성하냐 물으면. 합법화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내가 아까 반미 때문에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문 후보님이 쓴 책의 132면을 보면 미국의 월남전 패배와 월남의 패망은 진실의 승리다.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운명이란 책에. 말하자면 이영희 선생 책을 인용해서 그 전환시대 논리가 그 3부책을 인용을 해서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은 진실의 승리고 문 후보님은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지난번에 1심회 때도 엉뚱한 주장하셨죠. 1심에는 엉뚱한 주장 아니죠. 우리 젊은이들 가서 위키리스 그 찾아봐요. 1심회가 그 당시에 문 후보가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사건 은폐를 위해서 그 김성규 원장 그 해임시킨 사건 그거는 그런 위키리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 다 확인되었으면 사과할 줄 알아야지. 아니 왜 이거 또 우깁니까? 거짓말을 해 또. 아니 이 책을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니까요. 그것도 저는 우리 본인이 쓴 사모님께 책일 거 아니에요. 팩트로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본인이 쓴 책일 거 아니에요. 이 공산주의가 이긴 전쟁입니다. 지금은 뭐 달라졌지만은 공산주의가 민주주의 진영 우리 그 장병들이 여기서 5,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 전쟁을 월남의 패망, 미국의 패배, 진실의 승리,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썼어요. 그 전환시 인간에서 하는 거고 지금 그 문재인 후보처럼 공공일자리 그것은 그리스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고요. 일자리 문제를 민간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첫째가 기업 기살리기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해줘야지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기업 기를 살리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작년만 하더라도 한 500억 불 이상 그 해외로 지금 투자하고 국내 투자는 사내 유보금이 수백조 있고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가 안 생깁니다. 그럼 왜 일자리가 안 생기냐? 기업이 투자를 안 하냐? 그것은 우리나라의 3%도 안 되는 강성기종 노조들 때문입니다. 강성기종 노조들이 어떤 그 일자리는 보면 연봉을 도지사 연봉하고 거의 같이 받습니다. 1억 정도. 이래 받으면서도 매년 스트라이크를 해요. 그래 하고 자기들은 파업을 내도 파업 유보금이 있습니다. 그 파업 유보금으로 돈을 다 받아가니까 하청업체하고 다른 업체는 죽을 지경입니다. 그럼 기업은 아예 투자를 안 하죠. 해외로만 나가죠.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가 절벽이 생긴 건데 이런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문재인 후보나 이분들은 내가 보면 민주노총한테 얹혀가지고 거기서 얹혀가지고 민주노총 지지를 받아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으니
그게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죠. 무조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강성티종노조 이런 적폐를 없애야지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또 노동정책이 바뀌어야지 일자리가 생깁니다. 예. 그런데 공공일자리 81만 개 만들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금 공무원 수를 너무 급격하게 국민 세금으로 증가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81만 개 일자리 만드는데 5년간 21조 원, 1년에 4조 2천억 원 든다 이러셨어요. 근데 4조 2천억 원을 81만 개로 나누면 한 1년에 한 500만 원, 월 한 40만 원 돼요. 그러니까 월 40만 원짜리 무슨 일자리를 81만 개 만든다 그런 겁니까? 이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발표한 거 보시고 아니요, 다 봤습니다. 꼼꼼히 봤는데 예. 계산이 도저히 안 맞다 이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아니요, 제 생각에는 제가 우리 유 요거 후보님이 하나만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야기를 좀 돌리죠. 아닙니다. 이 중요한 늘 어디 가면 일자리 말씀하시면서 소요 재원에 대해서도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자, 못 하시면서 이 정도 하시고요. 아니 저한테 예, 잠깐만요.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라 이러시면 이거는 매너가 너무 없으신 거죠. 그런데 뭐 제가 우리 유 후보님 시간을 저한테 좀 주신다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지금 탓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국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북핵 위기는 DJ 노무현 정권 때 70억 불 이상 북에 돈을 퍼줬기 때문이다. 핵 하나 만들려면 2, 3억 달러가 듭니다. 북에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말기에 핵실험을 처음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핵실험을 4번인가 했어요. 그럼 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겠느냐. 핵을 만들려면 3년에서 5년 정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돈 넘어온 거 북핵 기술을 축적해서 만든 것이지 그걸 갖다가 왜 그런 탓을 하는지 나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640만 달러 이야기를 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가족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관련이 된지 안 된지는 뭐 돌아가셨으니까 우선 차치하고 가족들이 직접 받았으면 이것은 이제 재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640만 달러 그 뇌물이니까 환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뇌물이 되려면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받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법률가 아닙니까? 아니, 내 이야기를 할게. 거기 수사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 이야기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을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네.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보세요라니. 잠깐만요. 두 분의 토론을 제가 잠깐만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원래 개입은 최대한 자제한다고 했습니다. 카운트가 예. 문 후보 내가 참 점잖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는 2번이나 책임질 수 있나 협박을 하더만은 또 송민순 씨도 지금 고소를 해놨잖아요.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국민을 상대로 막 고소하고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오면 협박하고 그렇게 하고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가족들이 받았으면 뇌물죄가 안 됩니까? 대통령 보고 준 건데. 제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조사에 입회를 하고 난 후에 언론에 브리핑을 했죠. 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건에 관련됐다는 아무런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방금 중수부장 조서에 이랬다라는 것은 지금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아니, 지금 우리 홍준표 후보님 쭉 토론 태도를 보면 저런 분이 대통령 되면 국민을 갖다 얼마나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로 허위를 늘어놓고는 그 전제하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허위 늘어났으면 저도 고발하면 되잖아요. 자, 잠깐만요. 예.
잠깐 개입하겠습니다. 그 참나. 개입을 한 그렇게 김에 해서 문 후보님. 돌아가신 이 고인 대통령 그렇게 욕을 보입니까? 예, 문 후보님. 보이는 건 아니죠. 문 후보님. 더 드리겠는데 우리 홍 후보님은 지금 온 국민들이 다 가본 그 노무현 대통령의 사주도 아방궁이다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예.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홍 후보님도 경남지사 당선되시고 난 이후에 예. 봉화를 참배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야구는 생각은 다르지만 참으로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그렇게 하신 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뇌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잠깐만요. 아니. 자, 두 분. 홍 후보님.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좀 죄송하지만 개입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그 말씀 일단 정리 좀 하시고. 요건 내가 답변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예, 10초만. 예. 그거하고는 아무런 뇌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아방궁이란 말은 집 자체를 두고 한 말이 아니고 그 집 주위에 들어간 세금이 한 1,000억 이상 됐다 예. 이겁니다. 자, 이 문제는 2라운드 주도권 토론에서 말씀 마저 네. 하시려면 하십시오.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 건은 일부에서 미처 못다한 정책 검증 내용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후보님 아직 시간이 네. 있습니다. 예. 난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순서대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하는 겁니다. 예, 6분. 오. 예. 지금 3분 정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이제 그 탄핵 판결에 대해서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잡범들 훈계하는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는 대통령 후보로 이제 대통령이 되고자 나오신 분이면 당선이 되면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발언은 헌법에 대해서 정면 도전이고 그러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에 대한 비평은 자유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도 한명숙 재판에 대해서 얼마나 대법원 앞에 가서 데모까지 안 했습니까? 지금 근데 나는 그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데모한 일은 없어요. 지금 데모한 적 없습니다. 아니, 지금 지난번에 다른 한번 사람 봤잖아요. 핑계 댈 건 아닙니다. 아니 핑계대는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잡범들 훈계문이다. 나는 그래 봤어요. 그거 안 보세요. 이야기 그건 말할 게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아니 모독 아니죠. 아니 자, 그게 어떻게 모독이 아닙니까? 아니죠. 헌법재판을 하면서 우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해서 그것도 탄핵 사유로 들었어요. 압수수색은 청와대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그건 권리입니다. 제 그리고 주도권 토론이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아니 그래서 제 이야기는 피고인이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는 재판 끝나봐야 돼요. 예? 그런데 그걸 예단해서 그래 짝짝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그 형사재판에 가면 잡범들 집행유예 보내나 실형 보내나 할 때 예, 잡범들 알겠습니다. 훈계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답변 들어보니 상황이 좀 더 심각합니다.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블랙리스트도 이제 예. 한다는 그 말씀도 사실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그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민주주의의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조차도 거부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내가 블랙리스트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예.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는 예. 방법이 유치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예. 시절에는 그거 몰래 그러면 했어요. 저는 유 후보께 근데- 그러면 묻겠습니다. 예. 자, 제가 좀 아까 그 안 후보님이 탄핵 관련돼서 저를 비판했기 때문에 내가 답변을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통령한테 그 헌법 수호가 의지가 없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입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의 모든 증거 자료는 여태 임의 제출로 처리를 했던 겁니다. 이것을 그 탄핵 사유로 들었어요. 두 번째, 변명이 오락가락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형사소송단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피의자의 권리인데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데 권리 행사를 그거는 못하게 하는 거 그거는 헌법 수호 의지하고는 무관합니다. 세 번째, 특검이나 검찰에 출석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
출석을 안 할 때는 강제 수사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날 세 가지 사유를 들어가지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그거는 자범들한테 집행유예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실형을 보낼 것이냐 할 때 정상 자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헌법 수호 의지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는 헌법 내가 재판소 답변을 했고 판결을 부인하신 겁니까? 아니, 부인을 하는 게 아니라 재판 비판을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판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자, 박지원 대표가 임명직 안 한다고 했는데 상황이 임명직입니까? 임명직 아니죠? 제가 상황은 임명이 집권하면 아니죠. 국민이 상황이 됩니다. 국민이 상황이 아니라 박지원 씨가 상황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한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 단일화라는 말이 드디어 공개적으로 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저는 그것은 그야말로 적폐연대다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오로지 저 문재인의 정권 교체가 두려워서 정권 연장을 획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예.